방문을 해보니 채무자가 현관문 열쇠를 이미 뜯어가서 구멍이 나 있었으면서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큰일 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대장 김상준입니다. 오늘은 대장TV 카페에서 여러 경매 투자 노하우를 얻어 드디어 낙찰분을 받으신 분의 명도 스토리가 있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낙찰받은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대장님. 대장TV 카페 회원님들과 많은 정보를 공유한 결과 드디어 낙찰이 되었습니다. 대장TV 회원님들과 대장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물건은 원주에 있는 작은 아파트였고 감정가 1억 5천만 원대에 나온 물건이었습니다. 1회 30% 유찰되어서 1억 780만 원부터 입찰이 가능한 물건이었죠. 입찰가는 약 1억 2,700만 원 가량을 기재하여 낙찰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내가 입찰한 물건을 호명하는데 공동 낙찰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설마 나겠어? 생각했는데 이 설마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맙소사 100원이라도 더 쓸걸 10만원 단위까지 썼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그 자리에서 공동 낙찰자와 앞으로 나가 입찰가를 다시 적어서 제출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수많은 고민을 하고 300만원 추가로 더 기재하여 최종적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자, 우선 낙찰되신 것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실제 법원 경매 현장에서 최고가 매수 가격이 동일한 경우는 극히 드물게 됩니다. 법원 경매 첫 입찰에 그것도 최고가 매수 가격으로 호명되다니 어떻게 보면 좋은 경험을 하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부동산 경매 입찰가 작성 중에 10만원 단위까지 입찰가를 적으면 최고가 매수 가격이 동일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보기 드문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자, 법원 경매에서는 최고가 매수인이 2명 이상 나온 경우는 그들만을 상대로 재입찰을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9,900만원을 쓴 2명의 사람이 그 자리에서 집행관이 있는 앞으로 나와 재입찰을 진행하죠. 이때 반드시 9,900만원 이상으로 입찰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9,900만원보다 더 높게 입찰가를 써서 제출한 사람이 최고가 매수인으로 선정되죠. 하지만 이 2명의 재입찰 결과가 또다시 같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9,900만원 이상을 써야 하는데 2명 다 9,900만원을 쓰게 되는 경우죠. 2명 다 수익이 남지 않아 9,9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입찰가를 쓴다면 무한반복적인 재입찰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 재입찰 후에도 입찰 금액이 같다면 추첨을 통해 법원은 최고가 매수인을 선정하게 합니다. 실제 법원 경매의 현장에서는 최고가 매수 가격이 같은 경우는 종종 발생되지만 재입찰 결과까지 똑같은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니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저 낙찰 후기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첫 입찰에 다양한 경험을 한 재밌는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낙찰의 기쁨도 잠시, 문제는 지금부터가 시작됩니다. 현재 부동산에 거주하는 채무자가 이사할 시간을 달라고 하여 약 2달간 임대료를 받지도 않으면서 점유를 이전할 시간을 드렸지만 점유는 이전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는 상태라 결국에는 인도명령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청 후 3일 정도 만에 결정문이 나왔고 계고 날짜를 잡아 집행관과 증인 2명을 포함하여 계고를 하러 방문했습니다. 방문을 해보니 채무자가 현관문 열쇠를 이미 뜯어가서 구멍이 나 있었으면서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드디어 집안에 들어오면서 와, 이건 뭔지 모르겠지만 큰일 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방에는 행거에 옷이 그대로 걸려 있었으며 책상 위에는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안방에는 장롱과 침대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단 장롱 속에 짐들은 하나도 없었어요. 이후 낡아빠진 소파와 거실 테이블 위에 소주병까지 전부 방치되어 있었죠. 그리고 추가 방에는 오염된 매트리스와 이불이 있었고 쓰레기까지 전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란다에는 각종 우산과 커튼, 신발, 구명조끼까지 뒤엉켜 있었습니다. 즉 싱크대 및 옷장만 비우고 나머지는 치우지 않고 그대로 두고 점유를 이전한 상태로 보여졌습니다. 그렇게 계고를 마치고 최종적으로 채무자에게 연락을 해보니 와이프 되시는 분이 거기 남아있는 짐은 전부 버려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하여 명도 확인서를 받고 최종적으로 찾아가실 짐이 있다면 가져가라고 통보 후 직접 셀프로 제가 집을 정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전부 버리나 걱정했는데 중고나라나 당근마켓 무료 나눔을 해볼까 생각이 약간 들었고, 이걸 누가 가져가나 생각도 하는 거 잠시 올리는 족족히 새로운 주인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만나서 주기는 좀 어려워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가져가고 싶은 물건들이 있으면 가져가라고 하니까 오히려 정리는 빨리 되었습니다. 간혹 양심도 없는 분들이 쓰레기 담으려고 제가 사둔 종량제 봉투와 뜯지도 않는 새 고무장갑, 목장갑 이런 것들을 전부 가져가서 다시 사야 하는 경우들도 있었죠. 총 이틀에 걸쳐서 청소를 진행했고 폐기물 14만원, 사다리차 2시간 대여 13만원, 대략 30만원 정도 투자하여 모든 짐을 빼고 청소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수익만 생각하면 되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첫 낙찰이 최고가 매수인의 2명에 선정되지 않나 강제집행 중 계고와 부동산에 있는 짐까지 치워보다니 엄청난 경험을 한 번에 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수익 공개까지 하도록 할게요. 대장TV 회원님들 전부 화이팅입니다. 자, 이분 말씀처럼 첫 경매 낙찰에 최고가 매수인 중복과 강제집행 절차 중에 계고까지 진행하시고 경매에 있어 모든 공정을 습득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극히 드문 상황이라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경매를 낙찰받고 악의적으로 점유를 이전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는 강제집행 제도를 통해 점유를 이전하는 작업을 해주게 됩니다. 통상 명도비용 협상을 통해 강제집행까지 가지는 않지만 강제집행 비용과 간략한 절차들을 다시 한번 전달해 드려 보겠습니다. 강제집행 시작 비용은 집행 비용 예납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낙찰받은 집을 방문하여 강제로 문을 열고 강제집행 일자를 계고하는 비용을 미리 예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 10에서 20만원가량 미리 예납하고 남으면 돌려주게 되죠. 계고 이후에 강제집행 비용이 본격적으로 들게 됩니다. 평당 한 10만원 정도 강제집행을 예상하시면 되고 법원마다 조금씩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무인명도, 조조명도, 휴일명도, 야간명도 등의 조건에 따라 비용은 조금씩 상이하게 되죠. 강제집행 절차는 집행관 계고로부터 진행됩니다. 즉 최종적으로 집행관이 해당 부동산에 방문하여 일정 기간까지 점유를 이전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속행하겠다라는 최후의 통첩을 진행하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는 강제집행 전 계고에서 명도가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혹 계고를 통해 부동산을 진입하게 되면 짐은 하나도 없고 점유자도 이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즉시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인도받기도 합니다. 이후
집행일은 점유자가 알 수 없도록 하며 집행원과 매수인의 협의로 집행 일정을 잡게 됩니다. 집행당일은 채권자를 제외한 증인 2명이 필요하며 열쇠업자와 반출되는 유체동산의 보관을 위한 창고업자의 동행이 진행됩니다. 개문 후 집행관이 강제집행 고지함에 따라 노무자들이 집행을 시작합니다. 20평 기준 필요인력은 한 5에서 10명 정도 이삿짐 운반하시는 분들이 오게 되죠. 그렇게 반출된 채무자의 가재도구 및 유체동산은 창고에 보관하게 되며 창고 보관료 3개월분을 예치하게 됩니다. 창고 보관료는 5톤당 20에서 30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채무자가 보관된 유체동산을 장기간에 찾아가지 않을 경우 채무자의 주민등록상에 최종 주소지로 보관된 유체동산을 회수하라는 내용 증명을 보내게 되고 1개월간 찾아가지 않으면 담당 집행관이 유체동산 매각 허가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일괄 매각으로 경매를 진행하거나 낙찰자가 없다면 소각 처리하기도 합니다. 이후 매각 대금은 채권자의 집행 비용을 충당하고 나머지는 채무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는 것으로 종료됩니다. 자, 부동산 경매에 있어 강제 집행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협상을 통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죠. 하지만 불법 점유 및 무리한 명도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는 강제 집행 또한 일정 부분 고려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사연을 참고하셔서 우리 대장TV 시청자분들은 무조건 이기는 경매 투자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가장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서운 불신은 바로 내 안에 있는 불신이라고 합니다. 투자를 통해 수익은 발생은 과연 가능할까? 정말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지금은 늦은 것은 아닐까? 이런 스스로에 대한 불신은 시작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불신들을 하루빨리 내려놓고 매 순간 실행하면서 조금씩 전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